네, 안녕하십니까. 유니스탁입니다. 자,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 했는데요. 자, 오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프리마켓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, 어제 이번 주 그 큰 변동성에 깜짝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좀 살펴보자면,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고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요. 자, 좀 먼저 나스닥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나스닥 차트가 이제 큰 봉이 생겼습니다. 근데 거래량이 약간 증가가 되긴 했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좀 되어야지 그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. 근데 거래가 많이 좀 부족하다.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붙어줬으면은 좀 더 확 신뢰성이 들면서 조금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. 거래량이 좀 증가되긴 됐지만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다우지수. 네. 이 다우지수는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예, 좋죠. 그래서 다우지수가 아무래도 좀 가주면은 나스닥도 뒤늦게라도 좀 따라가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S&P도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음, 뭐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그 마진콜 돈 빌려서 매매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공매도,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하신 분들이 그 손절이나 뭐 익절할 때 숏 커버링이라고, 이게 이제 현금으로 다시 공매도를 바꾸는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. 이런 어떤 파생적인 그 어떤 파생 상품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매매들이 미국은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, 개인들도 이 옵션 거래 같은 것도 어,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미국이,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어,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마진콜 매도, 그다음에 이제 각 펀드들 그 컴퓨터들이 이제 일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여라라고 미리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. 컴퓨터가 변동성이 어떻게 딱 변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응을 보입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다우하고 S&P 쪽은 크게 거래가 됐는데 나스닥은 거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,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구나,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과거 나스닥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한 방에 막 크게 거래량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. 흔치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나타나는데요. 여기 이제 떨어졌을 때도 한 방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,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,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.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반등으로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딱 확언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죠. 예.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신중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좀 이제 많이 내린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뭐 PER이나 이런 그
가치 분석을 하듯이 나스닥에 대한 또 PER 뭐 분석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 운용사들이나 펀드들이나 그런 데서는 여기가 이제 약간 좀 저평가 구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. 라면은 우리처럼 이제 뭐 개인처럼 이게 몰빵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한 어떤 규칙,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평가가 뭐 시작이 되면은 뭐 1차분으로 얼마를 매수하고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밀리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각 그 증권사나 IB들이나 이제 보면은 이 펀드들이나 보면 회사에 이 전략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우린 어떤 그 전략으로 매매를 한다.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과매도 하락이 되게 되면은 일단 뭐 저가 매수 뭐 1차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뭐 빠지면은 뭐 2차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뭐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거기 또 이게 뭐 또 3차분 들어가고 예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막 여기다 막 몰빵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추세를 완전히 확 돌려버리기에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엄연히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어리둥절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 유탄을 맞아서 그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직은 금리 인상 중이고 그리고 11월 또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에 그 현재 주가 하락에 미래의 어떤 우려들이나 호재나 이런 것이 미리 다 반영되어 있다. 특히 제가 이제 몇몇 방송을 보니까 현재 주가에 이제 이미 다 대부분 거진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. 그런데 그 정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저가를 확 잡아야겠다. 그래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내봐야겠다. 이런 욕심을 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역시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은 그런 전략은 역시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따 뭐 저녁 라이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또 대화를 나눠 보겠지만 그때 또 이 영상 보시고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또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오늘 프리마켓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역시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반등을 하면서 저항을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약간 돌아가고 있는데 반등을 하면서도 저항을 만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한 224 정도가 저항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.
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여기 밀고 올라가기도 좀 어렵고 장 시작하고도 바로 밀고 올라가기가 좀 힘겨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224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 같은데, 여기에서 상방으로 뚫리게 되면 한 250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. 오늘 하루가 아니고 한 며칠 걸려서 250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 이 싸움에서 실패를 한다,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뚫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고,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이렇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요 관련돼서도 또 이따 라이브 시간에 또 궁금하신 점 추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